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해봐요. 생방송 오한 씨.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반갑게 이제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바로 이때에 목소리는 더 커지고 분란이 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뭐 그거는 뭐 어느 집마다 뭐 명절 때면 다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누가 먼저 왔네, 내가 늦었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 많네, 남편. 뭐 설거지는 너가 해야 되네, 뭐 그런 이유들이 뭐 다 집집마다 있으니까요. 지연 씨 뭐 이유가 사실 말씀대로 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다툼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희가 자리에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김씨네 가족.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란했던 가족도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시키는 이것. 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유언과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형제 사이 할 것 없이 해마다 가족 간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가 일단 해봐요에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박지훈 변호사, 조중식 세무사,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당장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유언과 상속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는 그 기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상속 문제라고 하면 좀 돈 많으신 분들, 우리 일은 아니고 아니면은 뭐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 뭐 네.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닥 이렇게 와닿지 않은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저 같은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왕왕 있다 그래요. 맞아요. 적다고도 싸우고 많다고도 싸우고 법률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법률 분쟁으로. 그렇죠. 명절 이후에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제 한번 제대로 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통계상 봤을 때는 5년간 2배 정도 가족 간의 분쟁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송이 많이 생기는데 아마 가장 답답한 게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고 하늘에 계셔서 이걸 보면 정말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소송을 합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네. 우리 아들, 딸 괜히 돈 남겨서 소송하는구나. 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한 40대 초반에 캐나다 가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유언장을 써놨냐고 그래요. 40대 초반에 그러면 얼마나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벌써 유언장을 그러니까 그때 거기 문화는 이미 다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리뉴얼 했으니까 쓰세요. 근데 문화인지 내 마음인지 이게 안 써져요. 그렇죠. 매 고민이 되는데도 이상하고 안 써져. 이거 내가 죽어? 아니 근데 뭐 재산 없잖아 나는 막 이러면서 맞아. 고민하는 주제가 오늘 한다 그래서 내가 뛰어나왔잖아.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도움을 주실 전문가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을 피하고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 상속과 증여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까지 이분들의 지혜를 오늘 확실하게 구해볼까 합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아니면은 나는 솔직히 오히려 빚이 있는데 이런 건 나하고는 글쎄 뭐 와닿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요. 빚도 이제 상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이 재산 관리와 가족 간에 이렇게 네.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관리하실 수 있을지 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고요. 재산 상속 증여 문제부터 유언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양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방송 중에 몇 가지 선정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먼저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거든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의견이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현명한 상속과 유언의 법칙 첫 번째 이야기는 조중식 세무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자식이 웬수다. 그죠? 자식이 네, 웬수다. 낳아서 어렸을 때 키울 때도 고생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도 그렇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40대 거의 중반을 바라볼 때쯤에 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시켜요. 애들이 안 생기니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네. 참, 어쨌든 자식은 뭐 물론 너무 행복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짐입니다. 네. 그런 좀 정말 왼수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예.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또 더 부모님 마음을 썩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또 재산 문제. 맞습니다. 재산 문제 갖고 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시죠. 근데 사실 뭐 이 재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이만큼 읽었는데 뭐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뭐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오거든요. 네. 예, 그때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현명하게 이 재산을 잘 물려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서 제가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뭐 세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세금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든 피해보자. 뭐 법을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피해보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금도 줄이면서 현명하게 재산을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네, 같이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상속이랑 증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눌 내용이. 네. 상속 증여. 사실 뭐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근데 의외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상속하고 증여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뭐 나 다 아는 건데 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사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속 증여의 공통점은 보통은 물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한테 받는 경우라고 일단 전제를 할게요. 네. 부모님한테 공짜로 재산을 받는 거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상속은 그러니까 증여 먼저 말씀드리면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는 분 입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생전에 지금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을 너한테 줄게. 이만큼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생전에 주고 또 받겠다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서로 의사가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생전에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고요.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주시는 분이 살아 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게 상속이에요.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세무사님, 저희가 올해 아버지가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올해 안에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날 얘기죠. 올해 안에 돌아가시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큰일 납니다. 상속, 증여는 양 당사자들끼리 시기를 정할 수가 있지만 상속은 원칙적으로 시기를 정할 수가 없죠. 시기를 정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니까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상속이랑 증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연기자가 같이 분장실에 있는데 네. 하루는 막 저쪽에서 막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막 뭐예요? 네? 돈이 어딨어요? 막 이러고 막 울어요. 왜요? 나 그런 돈 없어요. 막 이래. 근데 네. 그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업 그쵸. 현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네. 현금 4억을 누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속받는 것도 좀 세금 문제가 저희는 너무 궁금한 맞아요. 거야. 이거 받아서는 안 될 상속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네, 세금 상속이 폭탄. 상황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속이든 증여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노력 없이 공짜로 재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상속할 때와 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연 씨께서 한번 사연을 한번 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장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가 8억 원이고요. 아내가 자꾸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는데 상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한 8억 정도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네. 미리 좀 물려주는 게 좋을까? 뭐 상속으로 갈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이신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세금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차원에서. 근데 일단 생각해본 적이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지금 구별을 했는데 어디가 더 좋냐고 그러니까, 물으시면 생각해본 적이 당최 없어요. 알 수가 너무 없지만 진도를 빨리 나갔죠. 오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나이 먹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미리 주면은 애들이 재산을 쫙 가져가고 이제 나는 이제 돌려박 당하는. 맞아. 네, 그런 끝까지 느낌이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끝까지 쥐고 선배님들 있어야 말씀 된다.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막 보따리를 막 죽을 때까지 들고 가면서 요거 니네들한테 줄 거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맞아. 애들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나 그런 할머니 될까봐 상속 그러게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세금은 떠나서 만약에 집 한 채가 뭐 전부인 그런 재산이라면 그냥 뭐 모기지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 쓰면서 남은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죽고 나서 상속으로 네. 물려주면 뭐 그런 것도 어떨까. 네,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우선은 뭐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저는 뭐 세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해요. 세금이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상속을 했을 때와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상속세랑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그 상속세는 물론 이제 이 사례는 집이 한 채뿐이 없었지만 한 채를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만 반반씩 지분으로 첫째와 둘째한테 50%씩 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느냐는 세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기고 돌아가셨느냐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텐데 첫 번째 돌아가시는 부모님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우리 법에서는 상속 공제라는 이제 어떤 제도가 있어서 네. 공제액이 최소 10억.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커도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상속에 대해서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8억이었잖아요, 집이 대략. 네. 사실 상속으로 갔다면 한 푼도 세금 내지 않고 상속세 없이 그냥 집을 물려받을 받을 수 수가 있는 있는 상황이 물려받을 되었던 수 거죠. 있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증여는 지금 계산 구조가 상속은 아버지가 지금 여기는 집 한 채였지만 집을 막 10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전부 다 아예 다 합쳐서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이것만 너한테 줄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물론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긴 한데 8억 원을 갖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8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짜리 집을 만약에 자녀한테 줬다 부모님이 그러면 그 3억 원짜리 집 그거 갖고 바로 세금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자녀한테 가족끼리 좀 이전이 됐으니까 얼마는 좀 빼줄게라고 하는 공제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증여에도. 그래서 일단 증여 공제를 우리 가족 간에 증여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시면 일단은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도 있죠. 네.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그래도 배우자는 부부니까 좀 많이 빼줍니다.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6억 원짜리까지는 줘도 증여세가 없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직계 존속 위에 부모님, 조부모님 이 위로부터 받을 때는 5천만 원. 근데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성년자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증여해 준다면 이제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녀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 자녀가 무슨 아역 탤런트다. 돈 잘 벌어요. 그럼 부모님이 자녀한테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5천만 원. 근데 그때는 부모가 받는 거잖아요.
부모가 미성년자일 일은 없을 테니까 그쵸. 2천만 원이 적용될 일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저 세무사님이 이렇게 점점 이게 이제 설명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아까 상속을 받으면 이 케이스, 이 사례에서는 그냥 세금이 없다고 없었죠. 하셨는데 네.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벌써 정도 나오는 공제가 건 이게 좀 부모님한테 너무 궁금해요. 받으면 5천만 원밖에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제가 뭐 3억 예를 좀 잠깐 드렸지만 지금 8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니까요. 8억짜리 집이면 부모님한테 받으면 상속으로 받으면 한 푼도 없었는데 일단은 5천만 원은 공제받지만 7억 5천만 원이나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8억에서 5천만 원이 빠졌으니까. 네,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증여세 세율. 네. 그 증여세 세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증여세 세율은 5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 지금 우리가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산을 했죠. 네.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때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1억 원이 넘고 5억 원이 될 때까지는 20%, 5억 원이 넘고 그 10억 원이 될 때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 원까지 40%, 30억 원이 넘어가면 50%라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 우리 계산한 과세 표준이 7억 5천만 원이었죠. 네. 그러면 30%에 해당이 되죠. 가운데 네, 지금 가운데에 딱 막대 해당이 그래프 돼요.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7억 5천만 원에 30% 곱하면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보다는 다행히 세금이 좀 적게 나오는데 7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일단 1억 원까지는 10%를 계산을 해요. 네. 그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이 4억 원이죠. 네. 네. 네, 1억에서 5억 사이니까 4억 원에 대해서는 20% 그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인 20%를 적용하고요. 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2억 5천만 원 남은 거죠. 네.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 3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다 더해야 세금을 되겠네요. 네, 합하면 1억 6,500만 원 이렇게 세금이 나오거든요. 사실 상속으로 갔다면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여를 통해서 1억 6,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사실 많은 세금을 내고 받아가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이게 되면.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그렇게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너무 잘 나왔어. 일단 해봐야 이래서 좋아요. 아니, 사실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 나이에 뭔가 이게 계산한다는 게 좀 어렵고 네. 해도 또 내가 뭔가 인생을 망가가는 것 같고 그쵸. 또 주잔이 그렇고 진짜 혼란의 시기에 맞아요. 내가 살고 네.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은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니까 그냥 선생님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려주셔야 되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하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10억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이 안 넘어가면 절대 미리 줄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이제 세금만 갖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안 주면은 나 안 줬다가는 되게 홀대 당할 것 같아.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줬더니 뒷방 늙은이 취급당해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세금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10억까지는 전혀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억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대비를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뭐 할 수만 있다면 10억 아래로 재산을 뭐 관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이제 미리 좀 어느 정도 증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속이 되는 시점에서는 뭐 10억 정도로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뭐 세금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산이 지금 뭐 10억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뭐 몇 천만 원도 그렇고 몇 백만 원도 그렇고 몇만 원도 진짜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재산을 잘 지키면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집 한 채 사실 요즘 뭐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은 막 올라가잖아요. 막 집값도 막 어지간하면 다 억대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럴 때 정말 현명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네, 제가 우리 증여세 세율을 같이 봤죠. 네. 그렇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소득세도 그렇고, 뭐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의 특징은 분산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분산. 소득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하니까 상속세, 증여세도 역시 재산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의 분산은 시점의 분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기의 분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미리 조금 떼주고 네. 이런 식으로 시점을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 전문 용어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전증여를 하자. 사전증여해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줄이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아까 배우자나 자녀한테 5천만 원씩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번 이렇게 5천만 원씩 주면은 괜찮은 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거예요. 너무 좋은데 오늘 5천만 원 주고 내일 5천만 원 주고 네. 너무 좋은데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뭐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그리고 5천만 원뿐 아니고요.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해서 증여 공제를 해줬고요. 네. 그게 10년에 한 번 해주는 금액이에요. 10년. 네.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우자한테도 10년에 딱 6억 원. 그러니까 6억 원 넘게 하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 말은 빨리 할 수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럼 지금 어쨌든 5천만 원이든 아니면 조금 5천만 원 넘어서 세금이 조금 나오더라도 어쨌든 지금 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증여를 하신 다음에는요. 이 증여가 사전 증여가 상속세 나중에 상속세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 10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상속세 시점에 합산됩니까? 네, 돌아가신 시점에 거꾸로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증여는 도로 가져와서 상속재산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증여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는 아까 뭐 5천만 원 네. 10년 네.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네. 뭐 성인이나 미성년자는 다 똑같은 건가요? 금액이? 미성년자는 2천만 2천만 원까지 원이었잖아요. 세금 없이 하려면. 네. 그렇군요. 아하.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